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8일 DMQA 오픈 세미나 주제는 Unifying Contrastive Learning and Clustering입니다. Contrastive Learning과 클러스터링은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개념일 텐데요. 이 두 가지 기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통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할 김현지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관심 연구 분야는 다별량 시그널 분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과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표현 학습입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의 성능은 Supervised 메서드의 성능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싱클레어와 모코 등에서와 같이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관련된 DMQA 오픈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었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란 두 이미지 크롭이 동일한 소스 이미지에서 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류하도록 인코더를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우측의 그림처럼 인코더는 동일한 소스의 인베딩은 서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다른 소스의 인베딩은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작업은 이렇게 관측지끼리 구분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레이블 정보 없이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방법론에는 주요한 한계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데이터의 의미론적 구조, 시멘틱 스트럭처를 인코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작업은 로우 레벨 신호만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된 인베딩이 반드시 하이 레벨 시멘틱을 포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가 종종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과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멘틱 시밀러리티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스턴스는 네거티브 페어로 취급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측 그림처럼 같은 고양이라도 다른 이미지라면 네거티브 페어로서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만약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고양이라는 하이 레벨의 신호가 필요하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좋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론들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타겟이 변하는 온라인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 간 비교를 위해서는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한 것은 많은 상황에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한 방법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러스터링은 Unsupervised Learning의 고전적인 기법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셋을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는 과정으로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가 서로 그룹화되고 서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른 그룹에 속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해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딥 클러스터라는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클러스터링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가중치들이 모두 랜덤하게 초기화된 알렉스넷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한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찍는 것과 비슷할 것 같으니 1000개 중에 하나, 0.1%? 아닙니다. 무려 성능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은 랜덤 알렉스넷의 성능이 무작위로 예측했을 때보다 훨씬 우수한 이유는
인풋 시그널에 스트롱 프라이어를 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판단을 했는데요. 즉, 초기 컨버넷의 아웃풋에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초기의 위크 시그널로부터 컨버넷의 구조적인 이점을 최대화하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방법론의 메인 아이디어는 컨버넷의 아웃풋을 클러스터링한 후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하자입니다. 제한방법론인 딥클러스터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이미지로부터 컨버넷을 통해 피처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 벡터들에 대해 K-민즈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 데이터마다 할당된 클러스터들을 수도 레이블로 활용하는데요. 이 레이블을 가지고 기존 슈퍼바이스드 방법과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수행하면서 컨버넷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피처 벡터들에 대한 클러스터링과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를 예측하여 컨버넷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리비얼 솔루션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 클러스터링 방법론은 고정된 피처를 분류하기 위해 고안이 되었는데 클러스터링과 동시에 피처를 학습시키면 트리비얼 솔루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모든 피처를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에 할당을 해버려 빈 클러스터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메이저 클러스터에만 할당이 되도록 피처들이 거의 비슷하게 추출되는 것으로 컨버넷의 가중치가 잘못 업데이트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 클러스터의 중심을 주변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옮긴 다음 다시 클러스터를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할당된 데이터의 개수의 역수를 로스에 곱해줌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그럼 딥클러스터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모든 태스크에서 딥클러스터가 기존 언스퍼바이즈드 방법론의 성능을 능가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 언스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인 딥클러스터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있어 클러스터링을 통해 컨버넷의 구조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과 클러스터링을 결합한 방법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논문은 Prototypical Contrastive Learning of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한계점을 클러스터링을 통해 의미론적 구조를 인코딩함으로써 극복하였는데요. 그럼 제한 방법론인 Prototypical Contrastive Learnin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토타입이란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그룹들의 대표적인 임베딩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 인스턴스들은 서로 다른 세분성의 여러 프로토타입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말과 사람이 같이 있는 이미지들은 말과 사람이 있는 이미지들이 모인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말만 있는 프로토타입에도 같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된 프로토타입과 함께 프로토티피컬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끼리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고 동시에 인스턴스와 프로토타입 간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스턴스와 프로토타입 간 컨트래스티브 러닝도 해당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타입과는 가까워지도록 포함이 되지 않는 프로토타입과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작업을 통해 로우 레벨 피처를 학습하게 되고요. 인스턴스와 프로토타입 간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미론적 구조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토티피컬 컨트래스티브 러닝 PCL은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반복적으로 근사하고 최대화하여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심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목표인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M 알고리즘에서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반복적으로 근사하고 최대화한다고 했었죠. 잠시 최대 우도법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5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는 정규 분포에서 추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목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포의 파라미터, 즉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찾는 것입니다. 정규 분포는 아주 다양할 텐데요.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아무래도 파란색 분포죠.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분포에서 나왔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우도법을 사용해 우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 됩니다. 방금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분포를 찾는 것이 아니죠.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는 n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피처 벡터로 임베딩하는 임베딩 함수 f세타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출된 피처 벡터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야 합니다. 즉 저희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심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주어진 n개의 데이터의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최대화하는 심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 세타를 찾게 됩니다. 이 목표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likelihood 펑션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latent variable을 정의해서 더 풀기 쉬운 문제로 만들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latent variable로 데이터들의 프로토타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주어진 데이터들은 latent variable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식을 latent variable을 포함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likelihood 펑션보다 계산이 훨씬 쉬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식에서 옌센 부등식에 따라 하한을 정의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하한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식은 옌센 부등식에서 등식을 만족할 경우, 즉 하한일 경우에 프로토타입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산에 있어 x와 관련이 없는 상수 부분을 제외하면 바로 마지막 식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대화할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타와 q를 조인트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변수는 고정하고 나머지를 업데이트한 후 나머지를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alternating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가 바로 EM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이 스텝에서는 세타를 고정하고 q를 추정하고요. M스텝에서는 q를 고정하고 로얼 바운드, 하한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추정합니다. 이를 파라미터들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이 스텝에서는 고정된 세타에서 q, 즉 프로토타입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고정된 파라미터를 가진 모멘텀 인커도로 추출된 피처를 클러스터링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정된 q는 각 데이터별로 해당된 프로토타입 C가 속한 클러스터에 속하면 1, 아니면 0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스텝에서 추정한 프로토타입의 분포를 고정한 후에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가 유니폼 플라이어를 따른다는 가정과 프로토타입 주변 분포가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을 따른다는 가정을 한다면 저희의 MLE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인포NC의 로스와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요. 하나의 인스턴스 대신 프로토타입 C가 그리고 템퍼러처 파라미터 대신 파이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샘플들을 n번 서로 다른 수 k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의 MLE 추정치에서 로컬 스무트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원래의 인포NC 로스도 추가해 봅니다. 그럼 최종 목적 함수 프로토N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M스텝의 목표인 추정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과 프로토 NC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같은데요. 따라서 프로토 NC를 최소화하도록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토 NC는 이렇게 인스턴스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프로토타입 컨트래스티브 로스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 파이는 컨센트레이션 에스티메이션으로 프로토타입 주변 피처 분포의 컨센트레이션 레벨, 즉 클러스터 내 밀집도를 의미합니다. 인포NC의 템퍼러처와 유사하게 모든 피처가 하나의 컨센트로이드에 모이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하게 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내 밀집도에 따라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밀집도를 가지는 균형 있는 클러스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아래쪽의 이 스텝은 전체 데이터에서 모멘텀 인코더를 통해 피처를 추출한 다음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M스텝은 배치 내에서 프로토 NC 로스를 최소화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인코더 파라미터를 통해 모멘텀 인코더를 업데이트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PCL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우샷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사전 훈련된 모델을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매우 적은 수의 레이블링된 샘플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PCL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결과인데요. PCL이 다른 방법론의 성능을 큰 차이로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모코엘 레프레젠테이션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분리된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고 동일한 클래스의 이미지가 함께 클러스터링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레벨 피처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링을 통해 의미론적 구조를 인코딩하는 PCL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논문은 Unsupervised Learning of Visual Feature by Contrastive Cluster Assignment입니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한계점을 극복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는데요. 피처 간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된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컨트래스티브 인스턴스 러닝에서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피처들을 직접 비교하는데요. 이는 매우 계산 집약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화부에서는 프로토타입 벡터의 피처들을 할당하여 코드를 얻고 한 데이터의 어그멘티드 뷰에서 얻은 코드를 다른 뷰를 사용해서 예측하는 수압 예측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는 이미지 피처들을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학습 단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피처 벡터 Z1, Z2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피처 벡터들을 K개의 프로토타입들과 매칭하여 그들의 코드 Q1, Q2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수압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미지의 한 어그멘티드 버전으로부터 코드를 계산하고 이 계산 코드를 같은 이미지의 다른 어그멘티드 버전으로부터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들은 클러스터 할당과 트레이닝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피처를 새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타겟이 계속 변하는 온라인 학습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클러스터링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서드를 제안합니다. 즉 여기 학습 가능한 프로토타입 C와 피처 벡터 Z를 C에 매핑하여 계산하는 코드 Q를 온라인 방식으로 계산하고 학습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swapped prediction proble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swapped prediction problem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피처 벡터인 ZT와 ZS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요.
코드인 qt와 qs를 통해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로스 펑션인 피처 zt로부터 코드 qs를 예측할 때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zs로부터 qt를 예측할 때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합한 것이 됩니다. 이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zt와 zs가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zt로 qs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서 파생된 어그멘티드 이미지 코드, 즉 할당된 클러스터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이미지와 어그멘테이션 페어들에 대한 전체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식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파라미터와 프로토타입 벡터 C에 의해 최적화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코드가 온라인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 프로토타입 C는 서로 다른 배치에서 공유가 되고요. 코드는 한 배치 내에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모든 샘플들이 같은 코드로 매핑되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 안에 서로 다른 샘플들이 프로토타입 C에 의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합니다. 근데 아직 프로토타입 C와 코드의 개념이 헷갈리시나요? 그럼 트랜스포테이션 프로블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프로블럼은 코스트, 비용을 고려하여 X에서 Y로 가는 최적의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함께 철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철광석은 여러 공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광산은 2곳, 공장은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산에서는 철광석이 3개, 두 번째 광산에서는 철광석이 7개 생산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공장에서는 철광석 4개, 두 번째 공장에서는 5개, 세 번째 공장에서는 1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광산의 철광석을 모든 공장으로 운송할 건데요.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이러한 방법, 전략을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얼만큼 운송할지, 즉 매핑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운송을 할 때는 여러 비용이 들 텐데요. 저희는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찾고 싶습니다. 즉 목표는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찾는 것으로 옵티멀 프로블럼을 푸는 것이 되며 싱크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산은 피처 벡터, 공장은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가 있고 피처 벡터를 프로토타입에 매핑하고 싶은데 그 매핑하는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노테이션은 위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식에서 최적의 Q, 코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두고 Synchron Loop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최적의 코드 Q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포테이션 프로블럼과 Synchron Loop 알고리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랜덤 크롭 같은 경우는 뷰를 늘릴수록 메모리와 컴퓨팅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의 일반적인 랜덤 크롭을 수행한 후 V개의 해상도가 낮고 이미지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크롭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V 플러스 2개의 크롭에 대해서 모두 코드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2개의 랜덤 크롭에 대해서만 코드를 계산하고 V개의 저해상도 크롭은 코드를 예측하기 위한 피처로만 사용합니다. 싱클레어와 딥클러스터 등의 다른 방법론에서도 멀티크롭을 적용한 결과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제한 방법론 수화부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넷에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와 태스크에 대해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했는데요.
태스크 모두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치 사이즈 256에서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우선 모커의 경우 모멘텀 인코더를 위해 약 65,000개의 피처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수화부는 3,840개의 피처만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 성능도 싱클레어와 모크 버전 2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모커 버전 2에 비해 4배 작은 F폭만에 72%의 높은 성능에 도달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접 피처를 비교하는 대신에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간의 일관성을 학습하는 수화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Unifying Contrastive Learning and Clustering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과 클러스터링을 통합한 방법론을 소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한계점을 언급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데이터의 의미론적 구조를 인코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수출하기 위해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한 방법론들이 아래와 같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PCL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의미론적 구조를 인코딩하였고, 수화부는 피처 간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를 활용한 비교를 통해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